이 청동기 어떤 그 시대는 뭐 학설마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뭐 기원전 15세기, 기원전 20세기까지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요. 예, 계속 올라갑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기원전 30세기까지 올라가요. 아니, 선생님, 북한이 살고 있는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나라가 다른가요? 왜 그쪽은 30세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안 올라가요? 라고 보는데,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 이게 상호 간에 교류가 좀 자주 있어야, 이게, 기원전 30세기와 기원전 20세기 무려 1000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도 역사의 어떤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단절되어 있는 역사의 해석 이런 것들도 하나로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런 시점인데요. 이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이 계급이에요. 계급사회 출현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생산력 발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참 신기해요. 이 구석기, 신석기는 생산력이 좀 낮았어요. 그런 게 평등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왜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구석시대? 구석시대 인간은요, 여러분들, 너무 약한 존재예요. 자, 여러분 앞에 맹수가 등장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구는 주먹도끼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린 총이 있으니까 뭐 두렵지 않잖아요. 근데 고작 주먹도끼야. 야!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결국 그 맹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옆에 동료가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동료는 곧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려면 내 옆에 동료가 살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먹을 게 생기면 내 옆에 동료와 함께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사회가 유지됐던 거예요. 그런데 청동시대로 오면 여러분들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 많이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하면서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나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계급사회의 출현,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살을 빼기 위해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든 살을 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나와요. 근데 가끔은 그런 뉴스들이 또는 그런 광고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먹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는 우리가 정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없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생존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뭐냔 말이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청동기시도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 이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나 이럴 때, 화이트데이 뭐 이럴 때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나누잖아요. 누군가는 그 초콜릿과 사탕을 나누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참, 낭만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 되겠지만, 누군가는 그 초콜릿과 사탕을 만들기 위해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정말 착취당하면서 초콜릿을 녹이고 사탕을 녹이고 이걸 계속 젓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여러분들이 그 낭만적인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사회의 어떤 모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왜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근대 파트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시대는 여러분들, 이제 생산 기술이 더욱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벼농사. 네. 이 벼농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어떤 옷 입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연결이 되겠고요. 지부 형태는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지부 형태는 뭐냐면 여전히 여러분 이 당시에도 움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움집의 형태가 조금은 신석 시대와 달라요. 이 당시 그 주거 형태는요. 이렇게 자, 요 앞에 이제 강이 흘러요.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네, 강이 흐르고 그 옆으로 이제 쭉 산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집이 어디 있냐면 집이 여기 있어요. 집이 이쯤에 있어요. 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배산임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농촌사에 보면 이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요 앞에 이제 농지가 있겠죠? 그 뒤쪽에 이제 집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이런 형태잖아요. 요런 게 이제 청동기시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걸 좀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요 형태는 요런 형태가 됩니다. 조금은 달라요. 자, 어떤 형태냐면은, 짠, 이런 형태가 나와요. 네. 이런 형태. 자, 이 앞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이 집터와 지금 청동기 시대의 집터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 거의 반지하 형태로 들어가고 있지만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지금 거의 지상 가옥화되고 있다. 지상 가옥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네요. 그죠? 그런 게 있고 이걸 이제 단면으로 보면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네모 형태로 나와가지고 화덕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여기 이제 그 신석기와 청동기 어떤 그 움집의 차이들이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시그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그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토기부터 한번 볼까요? 토기. 이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토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토기는 뭐가 있냐면 이 민무늬 토기와 그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요. 민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무늬가 없다는 얘기죠. 민자로 그냥 나온 그 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송리식 토기는 미송리 지역에서 나왔던 그런 토기인데요.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미송리식 토기죠. 지금 특징이 뭐냐면 옆에 손잡이가 있죠. 요거 딱 떠오르면 요거는 청동기 시대의 미송리식 토기구나, 이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시대의 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사진 주고요. 이 시대 특징을 옳은 것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사진 보시고 이거 어느 시대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시대 특징을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 쉬운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맞추는 그런 부분이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미송리식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뭐냐면 청동기로 왔으니까 지금 농기구는 여러분들 지금 돌멩이를 썼겠죠. 신석기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요. 청동으로 만들었을까? 청동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로 만든 호미를 보셨나요? 말도 안 되죠? 농사를 짓는 어느 한 농부께서 허리춤에서 호미를 꺼내실 때 다이아몬드 호미를 딱 꺼내시고 막 땅을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귀한 걸 갖고 이렇게 농기구를 쓰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게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를 썼다라는 얘기는 지금 다이아몬드로 만든 홈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여전히 이 당시 농기구는 돌로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농기구가 있어요. 벼농사를 떠올리실 때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반달돌칼이라는 겁니다. 반달돌칼. 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달돌칼이에요. 지금 벼를 벨 때 사용하면 되겠네요. 손잡이,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고 벼를 벨 때 쓰면 되겠는데 저기 나와 있는 저 구멍은 과연 뭘까요? 네, 저 구멍은요. 뭘까? 여러분의 상상이 궁금해요, 정말. 그죠? 이 손을 짚고 여러분들 이렇게 벼를 베잖아요. 그러면 손이 밀릴 거 아니야. 힘을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지프라이트를 이렇게 딱 껴놓으면 딱 마찰력에 의해서 딱히 고정이 되겠죠. 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 방법에 의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구멍의 역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돌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도구들이 되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계급사회다. 계급의 어떤 출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계급의 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또 헷갈리겠네요. 이거를 이 농경이라고 제가 앞에 신석기와 구석기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전 시대와 이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농경,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계급.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러면 좀 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이 계급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많이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우리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때부터 쭉 지금까지 또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전쟁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 무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전쟁 무기가 등장을 해요. 자, 그 대표적인 전쟁 무기가 뭐냐? 자, 그 무기가 바로 이 전쟁과 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 속에서 이 전쟁과 계급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 그 도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 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이 뭔지 한번 제가 사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파형 동검은요, 지금 비파 모양처럼 생겼다는 얘기죠. 악기 비파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요거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요 비파형 동검이 청동기 시대의 그 무기고요. 조금 이따 제가 이 철기 시대에 가면 세형 동검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세형 동검은 굉장히 그 간단한 모습입니다.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의 도구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죠? 네.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급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고인돌이 있죠, 고인돌. 네. 고인돌 여러분 잘 알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 여기 이제 고인돌이죠. 네. 아유, 좀 잘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튼튼하게 튼실하게 생겼는데요. 이 고인돌의 그 기능은 뭐냐면 무덤, 또는 제사를 지내는 곳,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덤이라고 봤을 때는 이 덮개돌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뚜껑돌이 있잖아요. 그 덮개돌의 무게가 큰 건 여러분들 50톤이나 나가는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덮개돌을 덮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될까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회는 이렇게 한 사람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는 사회였어. 그러니까 계급 사회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돼라고 하면서 이 고인돌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선민사상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와서 이제 선민사상.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청동기 시대의 모습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네,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 식, 의, 주 다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쭉 연결이 될 텐데 이 당시 이 철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예, 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 한반도 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한반도 내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라는 것과 중국과의 본격적인 교류라는 거예요. 네. 요게 이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키워드는 전쟁과 계급이라면 철기 시대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와 중국 교류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철기 시대를 이야기하시는데 왜 갑자기 청동기가 나오나요? 이제 이런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 청동기와 철기가 좀 겹쳐요. 청동기가 여러분들 여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요만큼 더 가요. 그리고 요 위에서 또 철기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청동기 시대, 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후기 청동기라 그래요. 후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또 초기 철기라고도 합니다. 초기 철기. 그러니까 이 초기 철기 시대는 청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올 수밖에 없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도구가 뭐냐? 그 도구가 바로 세형 동검이라는 겁니다. 그 도구가 바로 세형 동검이다. 라는 겁니다. 세형 동검.
자, 요 세형 동검 제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비파형 동검과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비파형 동검 약간 퉁퉁하죠? 자, 이 세형 동검, 이 세자가 뭐냐면 가늘 세자예요. 가느다란 형태의 동검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형 동검은요, 아까 봤던 그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만주 지역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한반도는 독재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동검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 독자적 동검이라고 해서 세형 동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참 이 중국과의 어떤 교류, 영향 이런 것들이 이 철기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근거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중국 화폐예요. 예, 바로 명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붓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요 화폐가 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전인데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중국 화폐이죠. 예. 옛날에 그 이발소에서 저 아저씨들 그 면도 하실 때 쓰는 그런 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으니 뭐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어쨌건 뭐 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칼의 용도도 있고요. 네, 화폐의 용도도 되고요. 네, 그런 걸로 썼던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장국가 철기 시대로 쭉 가는데 이 군장국가 시대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무엇? 고조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조선이 등장을 하고요. 이 고조선이 쭉 연결되면서 철기 시대로 오면요, 여러분들. 철기 시대로 오면은, 위만조선. 위만조선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다 고조선인데요. 요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위만조선 좀 다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위만조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바로 이 군장국가 청동기 시대에 나왔던 그런 최초의 국가인데, 자, 고조선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 있죠? 단군 이야기. 자, 우리는 이 단군 이야기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인의 아들 환웅, 이 곰, 웅녀죠, 웅녀. 그죠? 이 곰과 결합을 해서 따단 등장. 이게 바로 단군 왕검이죠. 이게 이제 단군 이야기의 어떤 그런 구조잖아요. 이 단군 이야기 구조를 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환인, 하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는 하늘족이라는 거죠.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거.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선민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계급사회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스리는 사람들 보면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풍백, 바람, 뭐 구름, 비. 아하, 그렇구나. 바로 농경을 굉장히 중시 여겼구나라는 걸 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군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말도 안 돼. 우리 할머니가 곰이야 말이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자세지 고지고대로 우리 할머니가 곰? 나 곰 출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곰이 등장했으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곰. 이게 바로 토테미즘. 이런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도 또 여기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네. 그리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군은 이건 제사장의 어떤 용어, 왕검은 정치 지배자의 용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재정일치. 재정일치의 어떤 모습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고조선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철기로 넘어오면서요, 이 위만조선이 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위만조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이 위만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남쪽에 있는
지금의 이제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또 교류를 합니다. 자, 중개무역을 주로 하는데요. 네, 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 철기 문화의 수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중국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 한 나라가 직접 이 남쪽에 있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과 직교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딱 위만조선이 끼어가지고 말이죠. 중개무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한 나라와 이 위만조선이 붙어요. 예, 그 전쟁에서 결국 고조선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설치가 되냐면 한사군이 설치가 돼요. 한사군. 한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이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한사군, 한 나라가 설치한 이 한사군을 깨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맹왕국 이런 나라가 등장하고요. 어떤